KF-21, F-22급 기동, 1중 경합, 비행 중 뜯겨진 날개. 대참사, 왜 KF-21처럼 못 만드냐 난리. KF-21 이 베이비 랩터로 불리는데 세계 최강 F-22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정면에서 보면 정말 F-21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F-22는 처음부터 5세대 스텔스기로 설계, 개발됐기 때문에 KF-21과 비교하긴 어렵다. KF-21은 결국 무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 레이저 무장 등 6세대로 발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4세대와 5세대 전투기를 구분하는 가장 큰 성능은 스텔스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센서 적용, 초음속 순항 등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4.5세대 항공기를 지향했고 스텔스 기능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미래 성능적인 측면의 확장성을 고려해 설계 개발을 수행했다. KF-21이 다른 5세대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존하는 4.5세대 전투기와 견주어 봤을 때는 5세대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첫 비행의 경우 랜딩 기어가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어느 나라 어떤 전투기든 다 바퀴를 내놓고 비행한다. 미국 F-35 스텔스기, 1X2 기술 실증기, 중 J-20 스텔기 등도 모두 그랬다.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었다는데 미 보잉사 YF-23과 치열한 경쟁을 했던 록히드 마틴의 F-22가 5세를 점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바퀴를 집어넣고 비행한 경우가 있다. 우리도 이미 여러 차례 지상시험에서 랜딩 기어 테스트에 모두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과감하게 한번 랜딩 기어 집어넣고 해보자고 했는데 실무자들이 강력 반대에 접었다. 웃음. 앞으로 개발 완료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있나. 2026년 1단계 개발, 사업 종료까지 약 2000여 회의 비행시험이 계획돼 있다. 이번 첫 비행은 고도만 5000피트, 450, 속도 200노트, 시속 370km로 간단한 기동과 이착륙을 했지만 앞으로 6대의 시제 항공기를 이용해 점차 고도, 속도 등을 늘려가며 항공기의 특성이 설계한 대로 돼 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성능의 최고점, 최대 속도, 최대 가속도, 최대 받음각 등 검증과 무장 발사 등을 하는데 우리 회사와 공군으로선 처음 해보는 공중급유 테스트가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될 것 같다.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됐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나라가 항공산업에 뛰어든 지가 이제 대략 40년이 지났다. 개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술을 축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과거 해외 선진업체에게 KF-X, KF-21 외 종전 명칭, 개발비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미국 두 회사가 각각 17조 원과 10조 원, 유럽 회사가 15조 원을 개발 비용으로 제안했었다. 만약 그때 자신이 없어 외국 업체와 개발을 공동 진행했더라면 KF-21 개발비는 8조 원대가 아니라 최소한 10조 원에서 16조 원까지 부담하면서 기술도 종속돼 국산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못했을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니라 업체 주도로 개발했다는 점도 KF-21의 특징인 것 같다. KF-21 개발에 있어 국책연구소 주도냐, 업체 주도 개발이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항공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군, 공군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자가 쓰기 편하도록 개발하는 것인데 사업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과 최종 사용자인 공군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었다. 첫 비행 후 4년간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선진국 전투기 개발 사례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 KF-21은 진화적 개발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4년은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짧은 수준이다. 첫 비행서 양산까지 미 F-35는 9년, F-22는 6년, 프랑스 라팔은 15년,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9년이 각각 걸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사 졸업식에서 2015년까지 한국형전투기를 개발하겠다 고 선언한 뒤 첫 비행까지 21년 4개월이나 걸렸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보수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계속 추진돼온 KF-21은 국민통합의 상징이라고 본다. 또 우리의 안보자산인 동시에 산업자산, 신성장동력이기도 하다.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계속 분담금 납부를 미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기술자 약 40명, 조종사 2명이 우리 회사에 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등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안다. 공정혁신을 통해 선행 준비 시간 등 비용 절감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적용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출 국가는 초기 T-50을 수출했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집중하고 대륙별, 국가별 전략을 수립해 시장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F-21 개발이 우리 국방과 항공산업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KF-21은 중러일 등 주변 강국의 최첨단 무기체계에 대응하는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항공산업 측면에서는 국내 400여 개의 산학연 기관이 참여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류광수 부사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항공공학 학사와 석사를 마쳤다. 1988년 삼성항공에 입사한 이래 35년간 국산 항공기 개발에 매진해온 베테랑 엔지니어다. KAI에서 첫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 등 각종 항공기 개발에 참여했다. KAI 항공전자 체계 담당, 상무부, 고정익 개발본부장, 상무, KFX 사업본부장, 전무를 거쳐 지난 2021년부터는 고정익 사업부문장, 부사장, 직을 맡고 있다. 2025K 방산1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런트로 글로벌 방산시장 정조준 3일 증권업계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4년 하나에어로 영업이익은 1조 3,240억 원으로 지난해 6,911억 원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K9 자주포와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K21 보병전투장갑차, K10 탄약운반장갑차 같은 지상 무기체계 분야에서 꾸준하게 수요를 확보한 점이 호실적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항상 성공만 한 것은 아니다. 하나에어로는 미국 무인 소프트웨어 기업 앤드릴 인더스트리즈과 함께 미 육군의 소형 다목적 무인 차량 2차 사업 S매트 잉크 2의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최연호 군칼럼니스트는 결과는 비록 탈락이었지만 하나에어로가 미국에서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술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장갑차 사업은 미국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떨어지는 건 아니다. 각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고 향후 무인 차량을 육군이 원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도 하나에어로는 지상 방위 기술력을 무기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그 중심에는 다목적 무인 지상 차량 그런트가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육군 방위산업 박람회 아우사 2024에서 공개한 그런트는 기존 하나에어로의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스맷을 잇는 차세대 무인 로봇이다. 기존 모델이 지닌 1회 충전 시 100km 이상의 주행거리와 550kg 적재 능력, 최대 시속 43km 같은 기본 성능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크기와 엔진을 업그레이드했다. 특히 항속거리가 기존 100km에서 2배인 약 200km까지 늘어났는데 이는 연료를 최대 적재량만큼 실었을 때 작전 수행 능력이 더욱 높아진다는 의미다. 무인 지상 차량 분야는 에스토니아, 미국, 이스라엘 등 제한된 국가만 기술력을 보유한 고난도 시장이다. 최연호 군칼럼니스트는
소수의 나라만 개발할 수 있다고 해서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 시장이 블루오션인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군부대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적용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대비해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모델인 아리온 스맷은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원격 조종, 유선 추종, 경로점 자율주행, 탐색 자율주행, 선행 추종 자율주행 등 5가지 운용 방식을 가능케 했고 AI 디버닝 기술을 이용해 장애물을 회피하고 사람 및 차량을 식별하며 스마트 자율 복귀 기능까지 지원한다. 이러한 기술력을 보유한 하나에어로가 기존 모델과 더불어 차세대 모델인 그런트까지 내놓음으로써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하나에어로는 이미 지상 무기체계에서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 K21 보병 전투장갑차,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최현호 군 칼럼니스트는 지금 하나가 갖고 있는 로드맵은 훌륭하지만 속도를 조금 더 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하나그룹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가 세계 방산업체 매출 순위에서 19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위 업체와 매출 격차는 여전히 10배 이상이다. 최현호 칼럼니스트는 하나에어로가 대형 기업은 아니지만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의 주요 업체들이 RD에 속도를 내고 있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방산업체들도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그는 K방산이 2025년에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에 현재 우수한 제품도 5년, 10년 뒤까지 똑같이 경쟁력을 보장하진 않는다며 지금 세워진 미래 목표가 적합한지 정부와 국방연구소 그리고 기업이 협력해 발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갖춰진 지상 무기체계 라인업과 차세대 무인 지상 차량 기술력을 토대로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하나에어로가 적극적인 RD 투자와 군민 협력으로 K방산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